안녕하세요. 수다몽더 히스토리 키남입니다. 한무제와 그의 여인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노비 신분에서 황후가 된 무사황후 위자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2부에서는 그녀의 운명은 또 어떻게 되었는지 이야기해보고 또 한무제의 다른 여인들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다봉 영상은 야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해주세요. 위자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던 친정 식구들, 특히 남동생 위청은 큰 공을 세워서 위자부의 방패가 되어주었는데요. 귀원전 117년 조카인 곽거병이 죽었고 귀원전 106년에 위청이 죽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위자부를 지켜줄 세력이 크게 줄어서 그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한무제는 여전히 위자부에 존중하는 마음을 보여줬지만 젊은 여인들에게 뭔가 마음이 움직이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무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여인이 참 많았는데 그 중에서 한무제의 사랑을 많이 받은 여인들이 있겠죠? 제해왕 굉을 낳은 왕부인이 있었는데 일찍 죽었고 제해왕 굉도 어린 나이에 죽습니다. 또 이희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이희는 연왕과 광능왕 이렇게 두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또 황제의 총애를 잃고 우울해하다가 또 죽습니다. 그리고 경국지색으로 불렸던 이부인이 있어요. 이부인을 무제에게 소개시켜준 사람이 또 무제의 누나인 평양공주입니다. 이 전속 악단을 거느렸던 그 평양공주에게 이연년이라는 그 작곡가가 있었는데 워낙 작곡도 잘하고 노래도 잘한다며 이 황궁에 입궁을 하게 돼요. 이연년은 남자입니다. 남자인데 여자처럼 호리호리하고 얼굴도 예쁘고 가무가 뛰어난 배우라고 해야 되나요? 어느 날 이연년이 이 무제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북방에 아름다운 미인이 있어 세상 제일의 미모를 독차지했구나. 한 번 웃음 지으면 온 성이 무너지고 두 번 웃음 지으면 온 나라가 기울어지네. 성과 나라가 기울어지는 것을 어찌 모르냐마는 천하의 아름다운 미인은 다시 얻기 어려운 법이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자, 저 노래처럼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단 말이냐. 이 성과 나라가 기울 만큼 어여쁜 여인이라 하면서 무제가 궁금증을 가지고 평양공주에게 속삭이는데 저 노래를 부른 이연년의 여동생이 딱 저 노래 주인공처럼 아름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누나 정말이야? 그 여인 한번 보자 하며 또 이연년의 동생 이부인을 만나게 되었고 보자마자 뿅 갑니다. 오, 이뻐. 경국지색 맞는 것 같아. 한무제는 그녀를 궁으로 들이게 되죠. 한무제는 이부인에게 푹 빠져지냅니다. 이 야사에 따르면 한무제가 이부인도 무척 사랑했지만 오빠 이연년도 아주 특별히 사랑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한무제에게는 남색 취향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자도 좋아하고 여자도 많이 좋아하고 이랬었던 거죠. 자,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던 이부인은 아들 창읍왕 유박을 낳은 후 병이 듭니다. 이부인이 병이 깊어서 죽음이 다가오자 이 한무제가 이 사랑하는 애첩 얼굴 보고 싶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부인이 머리 끝까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얼굴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은 얼굴을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폐하. 부탁이 있어요. 제가 곧 죽을 거니 내 아들 창읍왕과 제 가족들을 좀 돌봐주세요. 그래, 그건 당연하지. 그런데 이렇게 이별하는데 얼굴도 안 보여주냐? 얼굴 한번 보여줘. 부인은 얼굴을 화장하지 않고는 남편에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랜 병고로 소첩은 화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무제가 계속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는데도 이 부인은 이불을 절대 안 내리고 이불 속에서 울기만 합니다. 아무리 졸라도 얼굴을 안 보여주니까 삐져서 한무제가 밖으로 나가버려요. 그러니 이 부인 밑에서 이제 빌붙어서 살고 있던 이 여자 친척들이 이 부인에게
아니 얼굴 한번 보여주고 친척들 일 부탁하면 황제가 더 잘 들어줄 건데 왜 얼굴 안 보여줘요? 뭐 이렇게 약간 원망 섞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얼굴을 안 보여준 거예요. 나는 아름다워서 천한 신분인데도 이 황제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없어지면 사랑도 사라지는 거예요. 폐하가 내 아름다웠던 얼굴만 기억하고 계신다면 분명히 내 가족들을 돌봐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은 한무제의 성향을 알았던 거예요. 아름다움이 사라지면 죽는 순간이라도 총애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이렇게 이 부인이 죽고 무제는 자신이 사랑했던 애첩 이 부인을 황후의 예로 장사 지내고 그녀의 묘를 영릉이라고 불렀대요. 꽃처럼 어여쁘고 옥처럼 귀한 여인이 잠든 곳이라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이 부인이 되게 그리웠나 봐요. 그래서 이 부인을 그리는 마음을 시로 적은 글이 있어요. 저토록 밝은 세상을 두고 어둠의 세계로 떠나갔구려. 신궁으로 내려가면 다시는 옛터로 돌아오지 못하나니 아 애달프도다 그리운 홀령이 이토록 언을. 이 부인이 죽고 난 다음 이 부인의 부탁도 있고 해서 한무제는 이 부인의 오빠인 이연년을 악부의 장관인 협률도의에 임명하는데요. 또 이연년이 이 궁녀들이랑 스캔들 일으키고 횡포 부리고 해서 결국 이연년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다른 오빠인 이광리가 있었는데 이광리는 이사장군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광리도 사실은 가수 출신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장군으로 세워놨으니 전쟁에 내보낸들 제대로 싸우기나 했겠어요. 온갖 위세나 부리고 그 흉노를 무찌르러 갔다가 참패를 당합니다. 한무제는 이 부인의 부탁도 있고 아직도 이 그리운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전쟁에 졌는데도 이광리를 감싸줬어요. 그리고 이광리가 잘못한 것을 흉노족의 포로가 된 이릉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런데 바른말 하기 좋아하는 사기의 저자 사마천이 그거 아닌데 이릉이 잘못한 거 아닌데 이광리가 그랬는데 이러면서 바른 소리를 하다가 결국 궁형을 받아 고자가 돼요. 한무제가 이렇게까지 이광리를 감싸줬는데 이광리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짓을 하는데 그 이야기는 뒤쪽에 나옵니다. 한무제는 분명 이 한나라, 그러니까 한왕조의 최대 부흥을 이룩한 황제인데 사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실책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가수를 장군으로 삼아서 전쟁에서 지게 하고 다른 사람한테 누명 씌우고 이거는 거의 말년에 이루어진 일인데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치매가 온 게 아닌가 싶을 만큼 이상한 짓을 좀 많이 합니다. 자, 이제 황궁에 피바람이 불게 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요. 기원전 92년 승상 공손하, 그러니까 위자부의 형부인데요. 공손하의 아들인 공손경성이 1900만 전의 국방비를 횡령한 죄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폐하, 제 아들놈을 좀 살려주십시오. 만약에 제가 대도적 주한세를 잡으면 저희 아들을 좀 풀어주심이 하고 공손하가 빌었죠. 이 주한세는 당시 굉장히 골칫거린 도둑이었는데요. 한무제는 그래 그 이상한 도둑 이렇게 잡아오면 내가 용서해 줄게 하면서 얘기를 했고 공손하는 자 도둑 잡자 하고 온갖 노력, 아들 살려야 되니까 각고의 노력을 해서 결국 주한세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 주한세라는 놈이 날 잡아? 내가 도둑질만 했는 줄 알아? 내가 아는 게 얼마나 많은데 하면서 국문장에서 양석공주랑 공손경성이 서로 불륜관계인 건 아세요? 공손경성이 감천궁 도로에 인형 파묻어서 황제 저주한 거 아세요? 그거 고발합니다 하며 막 얘기를 해요. 양석공주는 위항우가 낳은 딸이니까 이게 이제 막 큰일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열받은 한무제가 이 관련자들을 전부 다 체포해서 고문을 했고 너무너무 심하게 고문을 해서
다 결국은 죄를 자복하게 되는데요. 공손아와 공손경성 그리고 공손아의 부인이 전부 다 감옥에서 죽었고 양석공주, 제육공주도 함께 투옥돼서 반년간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 시장에서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목이 잘려 거리에 내걸리게 됩니다. 또 위양우는 딸들을 왜 그따위로 키운 거야 하며 한무제의 미움을 받게 됐어요. 가족들이 이렇게 떼죽음을 당하게 돼서 위자부와 태자의 보호막이 되어줄 방패는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 말년에 의심이 많은 한무제는 이 사건으로 더더욱 의심이 많은 인물이 됩니다. 사실 총명했던 한무제는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이상하게 좀 변해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런 한무제를 교묘히 이용하는 강충이라는 희대의 간신이 나타나면서 더 큰 비극이 일어납니다. 강충은 원래 조나라, 태자, 유단의 처남이에요. 그런데 막 너무 간악한 짓을 많이 해서 조나라에서 죽을 뻔하다가 장안으로 도망쳐온 거예요. 그런데 황제폐하 아주 억울해요. 유단이 친누나랑 자기 아버지 첩들이랑 간통하고 백성들 재물 뺏고 막 이랬는데 죄 없는 우리 아빠랑 형이랑 막 죽이고 나도 죽이려고 그랬어요. 막 이러면서 자기 죄는 쏙 빼고 이렇게 유단을 밀고 해서 유단은 결국 체포돼서 사형을 언도받았다가 겨우겨우 서인으로 강등됩니다. 그런데 한무제는 강충이 굉장히 강직한 인물이라고 착각을 해서 직지수의자에 임명을 하는데 그 자리가 장안의 치안을 총괄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때 내시와 이광리 기억하시죠? 이 부인의 오빠 그리고 황족 출신의 승상 유글리가 합심을 해서 황태자 유거를 몰아내고 죽은 이 부인의 아들 창의방을 다음 황제로 내세우려는 계략을 꾸며요. 그런데 이 무리에 강충이라는 인물도 끼게 됩니다. 강충은 일단 한무제의 환심을 사고 태자 유거를 조금씩 모함하기 시작해요. 하루는 태자의 수레가 실수로 이 황제가 다니는 도로를 조금 침범했는데 강충이 태자가 아무리 사정을 하는데도 체포해버려요. 여보게 이건 실수네. 그러니 폐하께는 비밀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세상에 비밀은 없지요 하며 쪼르르 달려가서 무제에게 일러 바칩니다. 결국 유거의 스승의 코가 잘리는 수모를 겪게 되죠. 이때 한무제는 67세 나이가 들어서 몸도 아프고 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생겨서 진시황처럼 불로초 찾으려고 하고 젊었을 때 총기를 잃어 변덕스러운 노인이 돼 있었는데 이 강충이 이런 한무제의 정신 상태를 이용한 거죠. 서역에서 데리고 온 거라며 점을 진짜 잘 본다며 이 무술사를 데리고 와서 태자궁에 반역의 기운이 있다고 하고 이 한무제가 이렇게 몸이 아픈 거는 태자가 무고를 했기 때문이라며 의심을 심습니다. 자, 그리고 태자와 관련된 이 황국 내 장소에 이 무구를 묻고 막 이러면서 증거를 만들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전에 진화교도 무고 사건으로 죽었고 또 공주들도 그런 사건에 연루돼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있다가는 또 내가 죽겠구나 싶었던 이 유거가 한무제가 이 황궁을 비운 틈을 타서 강충을 체포해서 죽이고 또 승상 유글리를 제거하려고 시도를 해요. 그런데 이 내시들이 한무제에게 태자가 반란을 일으켰다며 얼른 태자를 진압해야 된다고 옆에서 속살거려요. 자, 여기에 또 격분한 한무제가 군사를 일으켜서 이 태자의 세력을 진압합니다. 태자 유거는 도망가다가 결국 제압당해서 목을 메고 자결하고 맙니다. 자, 그리고 한무제는 이 왕실 종친을 보내서 위항우의 황후 인세를 거둬들이는데 위항우는 너무 슬픈 거예요. 아들도 죽고 친척들 다 죽고 막
그리고 항오의 자리까지 이제 내놔야 되는 치욕이 기다리고 있으니 나 더 이상 미련 없다며 결국 자결을 하게 됩니다. 자, 이후 한무제는 강충의 모함으로 자신이 아내와 자식, 손자까지 죽게 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고 유굴리 세력을 모두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광리 가문의 구족을 멸해요. 이광리는 이때 또 흉노족을 치러 나가 있었는데 또 져서 흉노족에게 항복합니다 라고 해서 흉노족에 의탁하고 있었는데 흉노 대선우의 처인 남궁 알씨가 이광리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강충은 이미 태자에게 죽었잖아요. 그런데 또 화가 난 한무제는 그 죽은 시체를 또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갈갈이 찢어버리고 그 삼족을 모두 멸해버리죠. 그리고 그들이 옹립하려고 했던 상읍왕 유박도 역시 병사하게 됩니다. 이후 한무제는 위자부와 황태자를 복권시켜주는데 다 죽은 다음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한무제는 죽은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궁궐 사자궁을 세우고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늙어서 멍청했고 간사한 자들에게 속았다며 이 죄기조라는 조서를 남기기도 했다고 하네요. 자, 이제 이 한무제의 쓸쓸한 말년의 마지막 사랑 구익부인 조처벽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무제가 지방 순행을 하다가 우연히 한 여인을 만나서 너무 예뻐. 그래서 궁으로 데리고 와 후궁으로 삼는데요. 이 여인이 구익궁에 거주해서 구익부인이라고도 하고요. 또 처벼라는 품기가 내려져서 성이 조시니까 조처벼라고 부르기도 하죠. 구익부인은 소녀 시절에 6년 동안 병을 앓아 누워 있었는데 그때 오른손이 이렇게 오그라져서 펴지지가 않았대요. 그런데 한무제가 이렇게 손을 쓰다듬자 손이 저절로 쫙 펴지면서 그 손 안에 옥구가 쥐어져 있었다는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 한무제는 구익부인이 하늘이 보내준 여인이라며 되게 좋아했대요. 근데 이건 알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구익부인은 또 한무제의 총애를 받아서 임신 14개월 만에 아들 유불능을 낳습니다. 상고시대 요임금이 14개월 만에 태어났다는 얘기가 있어서 상스럽지 않은 그런 징조라는 건데, 무제는 이 유불능이 또 자신을 많이 닮았다면서 되게 좋아하고 많이 기뻐했대요. 무제가 드디어 병석에 눕고 죽음이 다가오자 고민이 많습니다. 자신이 지금 사랑하고 있는 이 어린 아들 유불능, 이때가 8살이었거든요. 유불능을 다음 황태자로 만약에 세워서 황제를 만들면 이 조처벽 구익부인이 정사에 관여를 해서 그 여태우처럼 황제 위에 군림하고 또 정절을 지키지 않고 음란하게 행동하고 이러면 어떡하지 하며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심고심을 하다가 결심을 합니다. 구익부인을 부르죠.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 뭐부터 들을래? 좋은 소식이요. 너의 아들을 황태자로 세우기로 했다. 헉, 정말이요? 감사합니다. 그런 나쁜 소식은요? 그래서 널 죽이기로 했다. 헉, 이게 무슨 일이죠? 구익부인을 끌어내 죄를 다스려라 하며 구익부인을 끌어내라고 하는데, 구익부인이 너무 놀라서 비녀랑 장식을 다 뽑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했다면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며 눈물을 흘리며 빕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했던 황제가 나를 죽일 리 없어, 그럴 리 없어 하며 눈물 그렁그렁해서 황제를 쳐다보는데, 무제가 냉정하게 딱 보면서 빨리 가라, 너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끌려간 구익부인은 온양궁에서 죽었고, 그녀가 죽던 날 폭풍우가 일면서 그녀의 억울함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하고, 백성들도 아이고 불쌍한 구익부인이 죽었네 라고 슬퍼했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구익부인이 죽고 다음 해 이 무제는 병이 더 깊어지자 유불능을 황태자로 세우고 다음 날 바로 세상을 떠납니다. 황태자 유불능은
황희를 계승해 소제가 되었고, 황제가 된 후 어머니 구익부인을 이 태우로 추존해 효소태우로 불리게 됩니다. 8살 이 어린 소제를 부탁받은 인물은 곽광, 김일제, 상간걸 있었는데, 김일제는 일찍 죽었고 그 다음에 곽광이랑 상간걸이 라이벌로 있었는데, 이 라이벌전은 너무 기니까 결국 결론은 곽광의 승리로 끝나서 상관 일가도 모두 몰살됩니다. 제1권력자 곽광이 된 거죠. 이러는 동안 소제가 21살 젊은 나이로 죽습니다. 후사도 없이 말이죠. 곽광은 다른 사람 의견 다 물리치고 이부인의 아들 창의방 유박 병에 걸려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유박의 아들 유하를 다음 황희로 세워요. 유하는 원래 너무 방종한 인물이었는데 그 정도는 참을 수 있다. 허수아비 황제 세우고 내가 권력을 누리리라 라는 게 이제 곽광의 계산이었던 거죠. 19살의 유하는 교지를 바꾸고 얼싸졌네 하며 자신의 세력 200여 명을 이끌고 이제 입궁을 쫙 해요. 그리고 소제의 장례가 진행되는 중간에도 술 먹고 고기 먹고 그리고 죽은 소제가 아끼던 이 후궁 몸까지 차지하는 폐륜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자신을 황제로 만들어준 곽광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죠. 이 어려도 자신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정치 경험이 부족했던 유하는 되려 곽광에게 당하고 맙니다. 제2 27일 만에 공개적으로 탄핵돼버려요. 그리고 곽광은 바로 죽은 황태자의 손자인 병희를 황제로 옹립합니다. 억울하게 죽은 위자부 위항우의 아들 유거 기억하시죠? 근데 손자만 살아남았던 거예요. 그가 바로 이제 병희인데요. 이 젖먹이 병희는 아버지랑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다 죽을 때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죽기 직전에 겨우 구출돼서 빼돌려져서 감옥에서 여제수들의 젖을 먹고 자랍니다. 이렇게 겨우 목숨을 구해서 그 남은 위씨 가문에서 자랐는데 하급 관리였던 허광한의 딸 허씨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척 세력이 되게 미약했던 거죠. 그러니까 곽광이 또 얘 흔들기 좋겠다 생각을 해서 그를 옹립하는데 그가 바로 이 한 선제입니다. 즉위 초기에는 당연히 곽광이 실권을 쥐고 흔들었고 민가에서 결혼했던 허씨가 사망을 한 후에는 곽광의 딸 광성군을 황후로 맞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기원전 68년 곽광이 사망을 하자 선제는 이 곽씨 일족의 권력, 특히 이 군사 지휘권을 서서히 박탈하고 또 반란을 일으켰던 곽씨 일족을 완전히 숙청을 하면서 친정을 하게 되고 이 한무제 말기에 망가졌던 한나라를 다시 안정시켜 23년간 재임해 명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 황태자였던 유거는 억울하게 죽었지만 그의 핏줄, 그러니까 손자가 황제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얘기네요. 한무제의 여인들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생각나는 인물이 있었어요. 제가 또 영상으로 소개를 한 적이 있었던 영국의 헨리 8세. 헨리와 결혼한 여인들은 다 끝이 좋지 않았죠. 한무제가 사랑한 여인들도 같은 운명인 듯 하고요. 그 여인들의 집안, 외척 세력들도 그 여인들의 운명과 같이 흥했다가 새했다가 하는 것 같아서 뭔가 비슷한 것 같지 않으세요? 그리고 강력한 왕권을 행사한 황제라는 점도 둘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품에 안은 여인의 수나 낳은 아들의 수 이런 걸로 봐서는 또 한무제가 월등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가장 존귀한 자리라는 황후의 자리에 있었어도 황제의 말 한마디면 이렇게 운명이 결정되어져 버리는 여인들의 삶, 그녀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자, 한무제의 여인들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수다몽더 히스토리 키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